있습니다. 이 남성재 법우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방 다니다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대학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공부를 쉬었다가 재작년인가부터 이 정전망공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불안했어요. 좀 공부를 하려다가 또 원래로 돌아가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과정을 한 2년 정도 거쳤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을 딱 안정이 돼서 공부길로 착 잡아들은 그 느낌이 딱, 이제 불안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 딱 정착을 한 것 같아. 그게 옛날에 공부해도 이게 법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너무 공부하다 다시 원래로 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를, 말하면 이게 소가, 머리를 살짝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가 참, 대도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생명을 구하는 성불대중 세상에서의 그 대원을, 한번 서원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큰 서원을 세우고 큰 공부를 시작할 때가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적으로도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춘천에 살으니까 이제 춘천 교구를 위해서도 그 교단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되고, 지금도 전무 출신 그 무슨 개혁위원회를 가서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 해갖고 전무치대 방향을 잘 잡고 있는데, 그거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오늘이, 우리가 이제 청년 선방은 마지막이고, 다음은 이제, 대학생 배움터 해서 10주간 이제 정전 그 강의, 올해는 정전 실습, 수행을 주로 할 거, 그동안은 이론적으로 한 2년간 했는데, 이제 이론을 그만하고, 수행적으로 나가서 실제 단련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 인류 개선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 개개인이 우리 대선정에 들어서 선심으로 살자. 선정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이론의 진리에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 이론의 마음으로 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일 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인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성관리란 마음 작용하는 법 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해온 공부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기로 하면, 우리가 인류 개선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정에 들어서 선심으로 살자 그랬는데, 선정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정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그 성품을 오득하여 그랬거든요.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 본성자리, 일원상의 법신물 일원상자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선정이다, 선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 핵심 원리가 밖으로 경계를 줘야 돼, 마음이 거기에 주착하지 않고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는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경계의 마음이 주착해서 끌리게 되면 안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일어나고, 안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일어나면 바깥으로 경계에 주착해 끌리게 된다. 이게 딱 대응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이라 하는 것은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부동하고, 안으로, 정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없는 그 자성의 자리를 지키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을 얻어서, 선정에 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선심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러면 선정 공부의 첫째는 뭐냐?
경계를 대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공부를 먼저 했다 이거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일상수행 1, 2, 3조를 갖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경계 따라 요란해질 수가 있다니.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끌리지 아니해서 안으로 해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안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잠재우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요란함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그 순간 대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란함이 없어지고 대조를 아니하고 방치하면 경계에 끌리게 된다. 이렇게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수행 1, 2, 3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선정 공부의 1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계에 끌리는데 무슨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일단 멈추어서. 일단 멈추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봐서 얘가 마음이 경계에 어리석어졌나, 요란해졌나, 글러졌나를 살피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이렇게 살피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전체를 다 놔버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끌리면 그냥 통하는 거니까 어리석어지니까 그냥 전부 다 놔버리고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요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 아 끌리면 이제 끌리는구나 하고 딱 원래 마음을 돌리고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선정 공부의 1번, 마음 공부의 1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남성제도 상당히 그게 진척이 돼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대중 잡을 줄 알아요. 이제 끌리는구나, 끌리구나, 내가 암만심을 일어났구나, 이게 알아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탁 안정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학생 붙들어서 박사과정 해래도 박사과정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안 하던데, 이분은 그렇게 힘도 안 들여도, 야, 너 좀 해봐라, 그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옛날엔 잘 안 됐잖아요. 힘만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힘 안 들이게 되는 게 이게 이 마음 공부를 한 이 공덕이 나타난 거라 이거예요. 공덕이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한 증거를 이렇게 진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면 그냥 학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심지에 요란함과 어리석음 그름이 없으면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라 이거죠. 정의계를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란함을 가라앉히고 하는 건 1번이고, 근데 일단 요란해지지도 않아. 마음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뭐 요란함, 어리석음 그런 게 별로 경계가 없어요. 그냥 별로 뭐 경계를 봐도 경계가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러면 뭐 안 요란해지는데 어떻게 공부하라 그러시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꼭 요란해질 때 가라앉히는 거, 어리석을 때 가라앉히고, 그럴 때 가라앉히는 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줄 아는데,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별, 일상적인 처음 보면 이게 뭐, 별로 가라앉힐 게 없어요. 별로.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데 뭐 딴 경계가 없어. 경계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글에 일심만 얻기에 힘쓸 것이요. 이게 자성의 정의예요. 왜 그러냐? 자성의 정의라는 것은 원래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성정의예요. 그냥 요란한 거 가라앉히는 게 자성정이 아니라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를 대도 그냥 아무 경계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성의 정의의 본질이라니까. 본질이에요. 그렇거든요. 경계를 대도 어리석지 않아요. 그냥 어리석지 않은 마음, 온전한 생각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취소해 나가는 것이 자성의 해를 세우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항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다. 이거는 첫째는 이게 끌리면 이게 가난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성의 정의계로 그냥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제 남성이 그렇게 돼가나? 그냥
경계란 게 없어. 나한테 뭐 요란할 것도 없어요. 없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경외로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이게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라는 것은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주착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착하지 않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라, 생이 핵심인 거예요. 주착하지 않은, 그냥 경계 끌리지 않은, 경계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을 타용하라, 생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응무소주만 공부하는 거예요. 주하지 않는 거, 주착하지 않는 거 공부하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생기심이 핵심이란 게 이생기심. 경계가 보면 통하지도 않거든요. 한참 공부하면 경계란 게 없어져 버려요. 경계가 없어지면 이생기심이거든요. 우리도 세우란 말은 이생기심 하라.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죠. 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아직 멀었다니까. 경계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을 써야 된다니까. 시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없어야 되는데 어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논문을 쓰나 이거 뭐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성에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자성에 요란 일심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그게 뭐예요? 일을 할 때 다 온전 생각을 해갖고 어느 게 바른 거냐, 바른 판단을 얻는단 말이에요. 뭐 일을 할 때는 딱 생각을 국물내서 그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바른 판단을 얻었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순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 공부예요. 순서 있게.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과 후가 있는 거예요. 선과 후가 있어요. 그러면 일에는 선후가 있는 거예요. 주와 종이 있고 선과 후가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일에는 선후가 있고 주종이 있어요. 주가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먼저 하고 종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주를 먼저 하고 종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주라는 게 뭐예요? 주라는 거. 가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딱 내줬으면 지금 학교 갔다 왔잖아요. 그럼 뭐가 주예요? 숙제를 먼저 하는 게 주죠. 유튜브 먼저 보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이 종을 먼저 하고 주를 먼저 하는 이게 사리가 잘못 연구된 거예요. 사리를 다 바른 판단을 해갖고 뭐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이냐 생각을 해갖고 주를 먼저 하고 종을 나중에 하면 항상 넉넉하고 일이 잘 돼가는데 항상 종을 먼저 하고 주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내일이 레포트 내는 날인데 오늘도 그냥 밤새갖고 레포트를 내. 레포트를 내면 그게 레포트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죠. 그냥 대충 형식은 맞췄는데 내용이 좀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종을 먼저 하는.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오늘부터 한 일주일 남았으면 오늘은 숙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싶은 건 차차로 하면은 이게 충실해지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내고 하다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이 주종이 있는 거를 주를 잡으라. 이거는 일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을 해서 주종을 알아서 주에다 힘쓰라. 순서 있게 하라. 그러면 마음 공부하고 도학 공부가 뭐가 주요? 마음 공부하고 도학 공부요? 응. 비슷한데? 나 이거 경우가 뭐시여? 경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도학이랑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도학하고 과학하고 뭐가 주요? 조학이 주지. 조학이 준대. 네. 지금은 그런데 백원성은 뭐가 주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마음공 부고 그냥 자기 일을 실험하고 그게 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몇 년이나 했어요? 15년 한 거 아니에요? 15년 더 돼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한국과 좀 주가 되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 취직하기 전이라 막 열심히 공부와 취직을 해야 되니까 막 갔다 와서 막 마음 대조하고 또 뭐 시험 공부하고 막 신났어. 공부가 잘 돼. 근데 시험이 딱 합격이 됐어. 들어갔어. 그랬더니 월급이란 걸 줘. 그랬더니 이거 월급 받는 게 참 기분 좋네. 여기 놀러 들어갈 수 있고 막 좋으니까 거기 쏙 빠져갖고
어이, 조금 더 하면 월급 더 주겠지. 조금 더 하면 진급하고. 이게 마음이 굴 빠지니까 마음 공부는 어디로 절로 가고, 그 마음 공부 때문에 취직했거든요. 안 그래요? 그때 취직할 때 안 그래요? 국문과 나왔죠. 국문과 나온 사람이 왜, 어디요, 원자력 연구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국문과 하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 국문과 나온 사람이 과학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 생방 과학 못하는 사람이 과학을 해갖고, 뭐 재료과학인가 뭔가 했죠. 내가 다 기억을 한다니까. 재료 시험을 해갖고 해서 학교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국문과 나왔다니까. 그랬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때 이제 막 힘든데도 참고 해봐라. 참, 진리의 감흥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너무 법신물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공부를 하고 갔더니 딱 학교 갔더니 법신물 사장님이 어디 갔는가. 월급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금 월급이, 야, 이번에 올랐다.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출장 가서는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출장 가서는, 너무 피가 나다 유튜브 보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흘러 15년이 흘렀다 이거야. 남성재, 선배가 하나 있어, 선배. 그래도 나는 그래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뭐 이거라 했지. 유튜브는 별로 안 봤잖아요. 이게 선배가 있다니까. 그러니 주객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주객을 바로 잡아야 돼, 안 돼? 그게 사리연구라니까. 사리연구가 딴 게 아니야. 주객을 바로 잡고 순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거 뭐 유튜브 보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 이거죠. 그렇죠? 맞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회를 나와야겠죠? 요새 열심히 나가고 있어. 이게, 너무, 이게,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랑 살아가다 보면 불이 옳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냐 했던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옳지 않은 거. 학교에서 할 때 불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이게 시험 안 하니까 컨닝하는 거. 남 레포트 뺏겨내는 거. 대학교 가면 레포트 뺏겨내는 게 있어요. 그게 불이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죄 짓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남 속여먹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엄청난 불의가 내 앞에 착착착착 기다리고 있어요. 난 목적을 했는데 안 되면 불의를 하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옳지 않은 속이면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불의의 유혹이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끌렸다 하면 그냥 어둠으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길이 막 수백 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지금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조그만 것만 있지. 그런데 그때 이제 경계를 탁 대서 이거 불이다. 끌리면 안 된다. 이게 나 죽는다. 이렇게 뿌리고 그냥 절대로 안 끌리고 이렇게 해갖고 탁탁탁 헤쳐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연습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술 먹으러 2차 가자. 탁 안 끌려야지. 드디어 우리 대학 학부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고 2차는 안 가요. 근데 대학원 되면 2차를 간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잘못된 문화예요. 우리나라 잘못된 문화예요. 내가 처음에 대학을 갔더니요. 내가 이제 원불교 고려대학 원불 학생회 지도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하는 거 따라가 봤어. 그때 뭐 신입생 환영회를 한대요. 그러더니 막 이만한 데다 술을 막걸리 하고 다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돌았나. 그때 뭐가 그게 무슨 굉장한 그냥 커다란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이거 사람 그때 베리는 건데 가도 그걸 박수를 치고 원불교 학생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 원불교 학생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과가 30년이 흘러도 원불교 학생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어디 교전에 신입생 들으면 말투를 매겨라는 게 어디 교전에 어디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 무슨 큰아란 잘하는 일이나 하고 막 박두를 치고 난리를 부리더니,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온다면 교당도 안 가고, 그냥, 그건 줄어들고, 어떻게 된 단체가 30년이 가도 줄어드는 단체가 어디 있다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본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대종사님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이걸 대학생들 개벽을 해야 돼, 개벽. 원불교 대학생이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그러면 대학생 하고 막 내부터 그냥 나와버렸어. 이름만 달아놓고, 내가 못 하겠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응?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대학생 배움터면, 여기 온 사람은 그냥 싹 뿌리 뽑아야 돼, 그거를. 어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렇죠? 안 되겠죠? 이 정의를 양성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양성이 됐어. 그런데 그 전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종합해갖고 뭐예요? 유무념이라고. 유무념이란 그냥 종합해서 유무념이에요. 그 모든 거를 했냐, 안 했냐, 유념했냐, 안 했냐, 이걸 딱 체크를 해갖고 흰콩, 검은콩 갖고 따지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 쓰는 게 종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단련을 시키는데, 이 단련시키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단련시키냐? 이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단련한 거고, 세상을 갖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거 혼자 그렇게 막 단련해갖고 마음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냥 가정을 좀 잘 다스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유익 주고, 참 낙원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옳은 대로 선도하는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갖고 그냥 나 마음 편안하고 우리 가정 하나 편하자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세상을 유익 주고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 용심법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막을 잘해도요. 육년 공부를 잘해도 용심법이 없으면 이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심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론은 용심법이에요. 사막병리, 이거 전부 종합해갖고 용심법을 해야 한다. 용심법의 첫째는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개혁해서 이렇게 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게 용심법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관리란 거를 그게 하는 거예요. 용심법의 핵심이 인성관리예요. 이게 좌산상사님의 인성관리 그걸 갖고 종합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작용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원학심성교육에 있는 건데 P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인성이란 무엇이냐? 인성은 인격적 품성이다. 인격적 성품이란 말이에요. 품성이다. 우리 각자의 본성은 나의 본태, 오리지널 네이처는 누구나 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건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과 같은 것이란 이거예요. 이런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인성이라는 것은 본성이 아니에요. 인성이란 것은 현재 나의 품성이에요. 우리 각자의 품성은 자기 마음 자간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이 된 거예요. 내 마음 품성이 왜 이렇게 됐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마음작용 습관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렇죠? 나는 뭐 일마음 일심집중이 안 되냐?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만들었게 습성을 그렇게 들였어요. 어떤 사람 일심집중이 잘 되는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작용 습관이 나의 인성을 만든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 돌아온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관계도 내가 만들고 내 습성도 내가 만들고 전부 내가 만든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이게 마음장의 습관 따라 다르게 형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성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 인성에 따라서 달리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성이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인성을 가꾸지 않은 채 꿈도 없이 그냥
좋은 대학만 가려고 그러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둘 것이냐? 이대로 둬야 되냐 이거예요. 어때요? 배상현 교수님.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래 내가 너무나 걱정이 돼도 뭐를 했어요? 마음을 잘 때 공부를 잘한다. 책을 썼다니까. 어젠가? 어제 정국사님한테 붙였어요. 에? 그래갖고 오늘쯤 도착이 뜰 것 같은데? 내일, 에? 오늘이야 내일 아침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게 법무실장한테도 보냈어. 에? 보냈는데, 두 분한테 보냈는데, 배성희 교수한테 안 보냈어. 거기 배성희 교수 찾아봐야지. 그래도, 법무실장까지는 또 이거 사기도 어렵잖아요. 정국사님 모시느라 바쁜데 언제 책 사러 가겠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배성희는 그냥 한 대 사보면 좋겠대.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게. 인성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가꾸어야 할 관리의 대상이다. 방치하면 그냥 이렇게 막 잡초가 묵어진 밭이 되고, 관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이 좋은 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성을 방치하면 뭐가 생기냐? 그 속에 결함이 자라난다. 결함. 인성성의 작은 결함은, 조그만 결함이 현실에서 태풍을 불고 올 수도 있고 함정을 팔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내 인생에 조그만 결함 하나를 그냥 두면 미래에 장애물이 되고 함정이 되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인성관리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인성관리는 경계를 대할 때 그 마음작용이 경계에 끌리지 않고 지배되지 않는 게 인성관리 1번. 경계를 대할 때 그 마음작용이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경계를 지배하도록 그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지배하도록 마음을 관리하는 게 인성관리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게 원래인데 그거를 나누어서 자산상사님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단 멈추어서 내 정신이 온전한 정신, 이걸 뭐라고 했단 말로? 온전한 정신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임책은 온전한 정신을 딴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남성재는 온전한 정신을 딴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박상은 온전한 정신을 우리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뭐라고? 온전한 정신, 일단 경계를 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말해봐, 이렇게. 아무거나 해보는 거지. 틀려도. 예? 말해? 일심. 맞았습니다. 일심인 거예요, 일심. 마음이 둘이 아니고 흩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일심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심이 되면 막 시험 공부도 잘 보고 뭐도 잘 되잖아요. 일심이, 온전한 정치 일심을 만들라 이거예요. 일단 멈춰서 일심을 만들라 이거예요. 공부가 왜 안 되는, 일심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을 만들라. 왜 일심이 안 돼요? 마음이 어떻게 끌리죠? 새나가죠. 그러니까. 왜 일심을 만들까요? 일심을 만든 다음에는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으라 이거예요. 생각을 궁굴려야 되는 게 궁굴려. 어떤 일을 생각을 궁굴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영감이 딱 생겨. 바른 지혜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판단이 발라지게 해요. 어떻게 되면 영감이 생기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면 모르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인가 불인가 판단할 수 있고, 영감이라는 게 딱 생긴다 이거예요.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2단계라.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거는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옳은 거는 과감하게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요게 인성관리 공식이에요. 3단계 공식.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심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을 바르게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게 인성관리 공식이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거를 풀어 쓴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만사가 이거 아니고 되는 수가 있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걸로 갖다 하면 다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면 다 온전한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원인을 어떻게 이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온전한 생각 궁굴려갖고 바른 판단해서 탁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다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달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번상은 이거 안 나왔나?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박사과정 하느라고 뭐 엄청 봐줬잖아요. 뭐 잘못해서 박사과정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야지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박사과정을 마쳤으면 그다음 뭐를 해요? 정신을 차려갖고 온전한 정신을 차려 일심을 모아야 돼. 일심을 모아야 돼. 그래서 뭐 생각을 궁글리는데 내가 뭐라고 이 박사과정을 했는가? 10년을 들여서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궁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과정 간 것이 애기 보라고 박사과정 했냐? 그러면 유아교육과를 들어가야지. 애기 보려면. 영문학 박사가 뭘 애기 보를 하려냐? 그건 가끔 봐주면 되는 거고. 안 봐줘도 지 혼자 잘 커요. 나는 영진이 키울 때요. 한 번도 안 봐요. 공부도 안 가르쳤어. 안 가르치고, 뭐, 이쁘다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착신부터까지 이쁘다고 안 했는데, 지 혼자 잘해갖고, 지 혼자 미국 가도 열심히 잘 살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서글 때기든지,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너하고 내 일을 못 하겠다.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그냥 해버렸더니, 가만히 하더니,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잘 가르치다가 말 안 들으면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해버리고, 탁, 이게, 대의를 자꾸 팍, 앞으로 나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머님이 참, 저렇게 가는군. 나 따라가야지.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면 자꾸만 나만 받으려고 그러고, 엄마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면 낸지가 속색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온전한 생각을 판단하는 게 지금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참, 이 인류,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참, 이 위대한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박사 힘이 되지, 우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판단했으면 결단 있게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내가 말한 거 틀린 것 같아? 맞는 거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따가 한번 회화를 잘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하면 멈춰서 생각해서 결단해서 실천하기를 얻은 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원전 생각을 그냥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경계를 당해서 잊어먹지 않는 게 주의예요. 그래서 주의, 이것이 인성관리의 핵심 공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서, 근데 이거는 만사 해결의 열쇠라, 이렇게. 만사 해결의 열쇠다.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한번 이제 정전망공 대학에서는 단련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